수채화로 채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색감을 맑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색감을 낼 수 있을지, 원하는 색감을 낼 수 있을지 대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 작업을 제가 간단하게 좀 해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채색을 해가면서 색상 채색에 있어서의 약간 요령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맛을 내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펜을 사용해서 이 수채화 물감과 같이 만났을 때 어떤 효과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채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물감의 양이라고 그러죠. 물감의 양을 조절하는 것들, 그러한 몇몇 가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직접 겪게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작업을 해보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는 뭐 여러분들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냥 일반 붓들이고요. 그리고 펜은 유성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라고 그래가지고 유성이죠. 혹시 몰라 제가 지금 네임펜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거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물감은 지금 알파에서 나온 우리나라 물감이죠. 이거 지금 제가 좀 여기다 짜 놓긴 했습니다. 팔레트에다가 살짝 짜 놨는데요. 막 씻어와서 그런지 물이 막 여기저기 고여 있네요. 저는 이제 사실 물 고이는 걸 좋아해 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찍어 쓰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휴지로 이제 물을 닦아줘야 되니까 휴지 준비해 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샘플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사진에서 나온 느낌을 제가 여기다가 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스케치에 대한 것들 한번 볼까요? 스케치는 제가 지금 연하게 좀 해놨는데요. 라인이 살아나는 스케치라 그러면 사실 이런 스케치들이 웬만큼 좀 감각적으로 살아나도 괜찮겠죠. 적당한 만큼 여러분들이 리터치를 해서 선에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살려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형태 인지가 보일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완벽한 어떤 퍼스펙티브로 할지,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것들을 깔끔하게 꼭 그린다고 해서 최선은 아닐 것 같아요. 레시피라는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은 형태를 알아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라인들을 좀 지워주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간혹 이제 맑은 채색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갖다가 정리를 못 해줘 가지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해줘 가지고 보기 싫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우개 가루 같은 경우는 남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색은 제가 두 가지로 해볼게요. 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해서 한번, 일단 우측 부분에는 라인을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지금 할 거니까 이쪽에다는 라인을 한번 그어보죠. 라인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라인에 어떤 강약을 줘서 라인처럼 해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힘에도 강약이 없이 그냥 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씩 제가 선에 어긋남이 좀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넘어가 주시고요. 요 레몬은 제가 이 다음 장에서 나온 요 레몬을 참고로 해서 살짝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라인을 잡고 하나는 라인을 잡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라인이 필요가 없겠죠. 습관대로 줄이네. 적절한 만큼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라인 처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제가 이제 안 하고 해볼까요? 절반만 해볼까요? 절반만 연한 선으로 뭐 살짝, 완벽하게 끊지 말고 조금 명도가 진한 부분만 살짝 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걸 하죠. 이쪽은 라인이 없이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런 한참을 다 보여주네. 이런, 이쪽이 아니네요.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기 있네. 이 친구의 이 그림자 표현 같은 것들도 맑은 느낌을 낼 때는 뭐 선의 느낌이 좀 살아나도 괜찮겠죠. 의도적으로 이런 선이 살아나는 채색을 해줘도 괜찮을 겁니다. 살짝 이쪽은 없이 하고 이쪽은 있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형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략 지금 잡아놓은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같이 봐주면 좋겠네요. 이건 이제 얼음이네. 얼음이고요. 안쪽에 없는데 제가 다른 그림 살짝 참고해서 지금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봅시다. 한번. 자, 펜 접고 다음에 붓으로 가는데, 붓은 여러분들 뭐 매번 써봐서 알겠지만 붓 끝이 텐션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붓이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눌러도 다시 쭉쭉 펴지는 그런 붓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잡아 놔주고 푸른색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 색을 내려면은 어디 봅시다. 상당히 맑은 색이 나오네요. 제일 기준이 되는 색깔을 먼저 여러분들이 색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색, 이 푸른색에 가까운 기준색. 조금 색이 진하죠? 물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연한 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이트를 섞어서 이렇게 아예 자체가 밝은 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투명의 밝은 색일 것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투명의 밝은 색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색이 더 이쁠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요 정도 면적만 한번 살짝 칠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물의 양이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자, 일단 맑은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칠하실 때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보니까 안쪽을 되게 먼저 칠한 다음에 바깥을 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계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그런지 먼저 여기를 칠한 다음에 바깥을 칠하는 이런 끌고 나가는 방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지금 물감이 뭉쳐 있습니다.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좀 더 찍어 볼까요? 이렇게 물의 양이 많아지죠.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많은 만큼의 양을 갖고서 칠하기 때문에 지금 칠하고 제가 잠깐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쭉쭉 끌고 가면서 경계를 잡고 이렇게 의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색을 하는데, 가능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남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기는 부분들이랄지 이러한 감각적인 채색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감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쭉 빠진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쭉 빠진 상태에서 아예 없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펴지게 되면요, 깨끗한 맛은 있는데 이게 문제는 굉장히 플랫하다라고 그러죠. 좀 풍부한 느낌 나지 않고 되게 좀 평평한 느낌, 마른 느낌이 난다라는 거. 이런 채색은 되게 깔끔하긴 하지만 마른 느낌이 난다라는 거. 또한 이게 마른 다음에, 이게 이제 충분히 마른 다음에 다시 채색을 하게 되면은 겹침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채색보다는 물의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감이 많아서 이렇게 충분하게 농담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채색이 사실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좀 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부분 톡톡톡 여러분들 물감을 이렇게 붓에 담겨 있는 붓을 톡톡 찍어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저절로 자체적으로 나오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붓에 물을 지금 제 휴지 좀 닦고 있는데 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이러한 자체적인 어떤 강약이 나오게 됩니다. 필요하면 여기다 조금 더 진한 색감을 물감을 섞어서 살짝 이렇게 찍어주면서 농담 풀어주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표현 기법 때 해봤던 간단한 기법들이긴 합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면은 웬만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어설프게 지금 얼음을 표현한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이게 진짜 마른 붓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붓에서 지금 거칠거칠하게 덜 칠해진 부분이 나올 정도로 마른 붓이 나와주죠. 이렇게 물감의 양이 적은 것과 풍부하게 많은 것의 차이는 보면 이렇게 몽글몽글 뭉치는 색깔들이 보이죠. 수채화는 이 상태에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싹 펴지면서 얘들이 마르기 때문에 물감의 양을 적당히 많이 해줘도 이게 펴지면서 고르게 색이 펴진다는 거예요. 고르게 마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오른쪽 같이 해볼까요? 오른쪽은 녹색기가 좀 많이 보이네요. 녹색이 좀 보이니까 살짝 녹색을 볼 위에다 섞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약간 불투명하게 한번 칠해볼까요? 이번에 투명이 아니라 불투명 기법과 같게 이렇게 섞어서 볼로와 색으로 제가 탁한 색을 한번 칠해보도록 하죠. 원해서 여러분들이 탁한 색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칠해도 맑게 나오네. 자, 어쨌든 가보죠. 붓이 그만큼 제가 습관적으로 아예 물감의 양을 많이 가지고 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 뻑뻑한 채색을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물맛이 좀 덜 나죠. 얘는 이렇게 종이의 경사를 따라서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양에 따라서 물이 많은 쪽으로 얘들이 이제 밀어당기고 또 딸려오기도 하죠. 이렇게 중간중간 마르기 전에 한 번씩 더 해서 아직도 좀 덜어한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쭉 같이 번지는 느낌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이어서 묽게 들어가주면은 얘들이 이제 번지는 데서 충분히 번지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묽게 해서 한번 연하게 일종의 물을 발라주는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이쯤 되면 이제 물감이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죠. 확실하게 따라오는 명암이 없죠. 이렇게 물감이 따라오는 색감이 없죠. 그럴 때는 물을 좀 더 적셔서 해주든지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은 색감을 충분히 채워가면서 이렇게 채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저는 한번 연하게 칠한 다음에 이 얼음, 지금 제가 스케치를 해놨는데 얼음 부분을 남기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좀 연하게 색이 한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덧칠해가지고 색을 내는 걸로 이 중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씻고 이제 밑에 있는 옐로우 계열 한번 해볼까요? 옐로우 오카와 레몬 옐로우, 화이트 소금만 섞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색이면 될 것 같은데요. 물을 한 두어 번 더 찍어서 양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칠해볼게요. 제가 물이 많다 보니까 색이 진하지가 않죠. 색의 농도를 높여볼까요? 다시 진하게 해서 충분히 진해졌죠. 이제 경계 부분할 때는 속도도 그렇고 좀 의도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붓은 칠할 때 여러분들 약간 밀듯이 칠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살살 밀듯이 섞어주게 되면요, 이 색이 적절하게 섞여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붓 끝을 가지고서 이렇게 물감을 따라오는 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오죠. 물감 뭉치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물감 쳐서 얘를 잘 밀고 다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바깥쪽이니까 이 바깥쪽 칠할 건데 바깥쪽은 조금 화이트를 섞어서 좀 밝게 해볼까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느낌이 아마 올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색을 살짝 섞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넣어볼게요. 색에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제약을 많이 받지 마시고요. 색이 이렇게 잘 섞일 때에는 편안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볼까요? 바깥쪽이 살짝 밝으니까요. 안쪽부터 먼저 칠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약간 마른 상태에서 가니까 둘이 이제 경계가 번질랑말랑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만약에 둘을 번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붓을 한번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밝은 쪽 색을 찍어 가지고 섞어주게 되면 둘이 섞입니다. 주의할 거예요. 절대 밝은 쪽 색을 먼저 붙여서 칠해주게 되면은 말랐던 부분에서도 이렇게 번지는 역할을 낼 수 있다는 거 적절하게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해주면 되죠. 만약에 그냥 맹물만 갖고 간다 그러면 이 노란 부분이 좀 닦이는 걸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얼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밝은 쪽에 이 노란색을 붓에다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요, 기본 노란색은 유지가 되면서 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도로 해서 마저 채워볼까요? 살짝 남기고 칠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해주고 아래쪽은 어디 봅시다. 저기 아래쪽은 뭐 뒤에 비친 상태니까요. 별로 뭐 세게 제약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섞이지 않게끔 요 위에 색하고 섞이지 않게끔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칠해볼게요. 이렇게 떨어져서 섞이게 칠하면 이게 둘이 섞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떨어져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깨끗한 채색이 가능하시죠.
블랙이 조금 섞인 색깔로 해서 그레이를 만들어서 한번 칠해볼게요. 조금 가볍게 칠하시고요. 붓에는 항상 물감이 여유있게 남아있다라는 느낌으로, 물감이 붓에는 항상 여유있게 묻어있다라는 느낌으로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른 느낌으로 칠하지 마시고요, 절대. 지금 이제 슬슬 말라가는데요. 마른 느낌으로 칠하면은 붓이 아무래도 나가는 것도 뻣뻣하게 나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뭉치는 게 보이지만 만약에 마른 상태가 되면 이렇게요. 지금 보다시피 색이 잘 묻어 나오진 않죠. 이게 이제 마른 붓질이었는데요. 의도적으로 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양이 부족하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붓에는 여유분의 물감이 묻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채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유분의 물감이 묻어 있는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충분히 원하는 만큼 선명한 색감을 낼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되면 이제 칠해도 이렇게 칠하고 나서도 물감에 그 물의 양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쭉 흘러 내려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이미 마른 위에 칠하면서 부착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마른 부분 위에 하고 밝은 색을 갖다가 같이 엮어서 했는데 이 둘은 잘 섞였지만 이 경계가 이렇게 번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물이 마름과 마르지 않음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섞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살짝 해볼까요? 꼭 닮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그냥 느낌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렌지를 한번 해볼까요? 오렌지. 물감에 물이 항상 여유 있게만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칠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뭉쳐나온 애들 보이죠? 이런 색이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칠한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붓끝을 이용해 칠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옆구리로 칠하는 게 아닙니다. 붓끝으로 눌러서 칠하지만 붓끝에 그 텐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살아있는 느낌으로 칠해야만이 맑은 색감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의도대로 좀 색을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깨끗한 느낌이 나고 하니까요. 그리고 서로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마른 정도를 잘 봐서, 이미 말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잘 봐서 칠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처럼 마르기 전에 해주게 되면 이렇게 번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칠하고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살짝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터치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아직 덜 말랐으니까 약간 더 진한 색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런 정도면은 대략 네모 느낌 나지 않을까 싶네요. 펜이 들어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여기 스케치가 좀 남아있죠? 이게 마지막에 다시 지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놔두게 되면 이 부분이 경계가 깔끔한 느낌이 안 날 겁니다. 마른 다음에 그 부분을 지워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다행히 연필적으로 지금 채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 닦여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부분까지도 채색이 들어왔다라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지기는 어렵겠죠. 아직 덜 말랐는데 지금 약간 제가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건들지 않으면서 칠하게 되면 충분한 만큼 색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 이제 그칠 수도 있고 여기다 이제 리터치가 또 들어갈 수도 있죠. 보십시오. 아까 그 색을 다시 한번 그대로 찍어서 한번 더 칠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농담 차이라 그러죠. 농담을 이렇게 낸다고 그럴 때 이렇게 같은 색으로 추가로 덧칠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붓자국이 나와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칠할 때 이 끝으로 이 경계부를 칠하게 하면서 안쪽은 이 넓은 부분이 같이 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칠한 게 이렇게 찍어서 칠하게 되면요, 강도 차이가 잘 안 나네.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끝쪽 부분은 색이 진하게 나오지만 이쪽은 경계가 좀 울퉁불퉁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러면서 아래쪽 색과 섞이게끔 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의 조금 더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를 한다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끝은 진한 색이 있고 안쪽에서는 물색이 남아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칠하게 되면 경계가 상당히 부드럽게 섞이는 것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붓이 가지고 있는 붓의 속성이랄지 그런 느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느끼면서 채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꾸로 끌려다니게 되면은 색이 원하는 만큼 풍부하게 잘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느껴보려고 좀 하십시오. 아니면 옆에다가 연습을, 다른 종에다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까 얼음 얘기했죠? 얼음을 남기고 살짝 한번 칠해볼까요? 느낌 잘 나와야 할 텐데. 네. 살짝 녹색이 살짝 섞이게끔 해서. 얼음 느낌이 잘 나진 않네요. 어쨌든 그렇다 해도 앞서의 경우를 봐서처럼 살짝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분명히 형태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지금 저기 닦아내는 건요, 펴주는 겁니다. 펴주는 거. 뭉쳐있지 않게끔 붓에 있는 물을 빼고, 살짝 헹궈서 빼고 붓이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뭉쳐있던 물감을 골고루 펴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색이 제법 깨끗하게 나오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돼도 대략 느낌 나오지 않나 싶네요. 여기는 이제 바닥을 한번 칠해볼까요? 바닥은 지금 여기는 흰색인데 이걸 나무색 같은 걸로 칠해볼까요? 한번. 이런 느낌은 너무 밝은데 좀 더 진한 게 없을까요?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 나무 느낌. 브라운 컬러가 있네요. 마침 좀 양이 적습니다. 이걸로 하면 분명히 좀 적으니까 브라운 조금만 더 내죠. 약간의 팁이 있다라면은 이거를 한 가지 색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색 정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밝아야 될 색을 이쪽에다 미리 만들어 놓고, 또 어두워야 될 색을 이쪽에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의 접점을 갖는 중간 정도 색감을 갖고서 여기다가 먼저 한번 칠해주고, 대신 주제가 얘고 얘는 배경으로 효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얘보다 진하면 안 되겠죠. 한번 칠해볼까요? 이 정도 색깔이면 어떨까요? 이 색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더 연하게 빼는 게 낫겠죠. 너무 진하게 해서 얘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물을 더 섞어서 하겠습니다. 물의 농도를 갖고서 농도를 조절하는 거 연하게 해서 칠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은 화이트를 의도적으로 남기고 지금 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하게 칠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 있냐면은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물이 굉장히 많죠. 붓을 휴지에다 찍어서 살짝 물감을 빼주고, 이게 마치 붓이 물감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채색이 가능합니다. 물의 양에 항상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의도적으로 화이트를 남긴 겁니다. 제가 그냥 남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의도적으로 물감이 많이 안 뭉치게끔 물감의 양을 조절한 거죠. 이렇게 살짝.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좀 더 진하게 해볼까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원근을 내기 위한, 지금 보면 이제 물감이 적어졌죠? 다시 한번 제가 습관대로 바로 찍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원근을 내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르기 전에 한 번만 더 칠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뒤쪽이 연하고 앞쪽이 진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비슷하게 한번 살짝 좀 더 어두운 색을 한번 잡아볼까요? 살짝 그림자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덜 말랐기 때문에 이게 번지는 겁니다. 덜 말랐기 때문에. 완전히 마른 부분이라 그러면 이런 여기 덜 말랐는데요. 이쪽이 좀 말랐네요. 그럼 볼까요? 완전히 마른 부분은 이렇게 경계가 딱 끊어지게 되죠. 근데 덜 말랐기 때문에 살짝 퍼져나가죠. 이렇게. 이런 것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할 일은 너무 덜 번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붓을 먼저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물기를 쭉 빼주세요. 휴지에서 물기 빼주고, 그 다음에 살짝 이걸 닦아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번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또 살짝 번진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어떤 문제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이제 나무 옹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느낌 살짝 해볼까요? 나는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무 옹이도 한번 해보고,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리터치라는 거, 마른 색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너무 많이 쓰면 쓸수록 그림은 더 엉기고 어수선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가볍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맑은 물, 그다음에 물맛과 색이 번지면서 섞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기 살짝 봤습니다. 이번에는 레몬을 한번 볼까요? 이제 레몬 여기 있죠. 레몬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추가로 더 안 하고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을 칠할 때에는 밝은 부분을 제가 항상 먼저 칠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냥 칠하는 것 같지만 밝은 색을 항상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을 그 다음에 끌어주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봅시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저 레몬색을 만들어야겠네요. 딱 떨어지는 색이 없으니까 이 색으로 물맛으로 가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맛으로 가도 될 것이고요. 물을 좀 많이 섞으면은 좀 더 연한 색이 나오죠. 이렇게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를 섞어서 이 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칠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 지금 세 가지 색을 보면 알겠지만 물을 많이 섞어서, 물론 물감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을 더 많이 섞어 가지고 묽게 하는 방법, 화이트를 섞어서 밝아지게끔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화이트가 섞인 색은 평평하게 플랫하게 납작하게 골고루 펴줄 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물감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하는 이 방법은 농도 조절을 갖다가 할 때, 이 부분은 연하게 한번 기본색 칠할 때, 물이 많은 색은 기본색을 칠할 때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라인이 있는 쪽은 물이 많은 방법을 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많은 것을, 화이트가 섞인 색이라 탁하네요. 조금 밝은데 이 정도 옐로우가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비슷할까 모르겠네요.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로 해서 물 많은 색으로 여기는 가볍게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꼭 눈에 확 안 띄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잘 띄면요, 나머지는 약하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까만 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지우개가루입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되게 지저분해지니까 땀 잡게끔 해주시고, 자 여기는 맑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물감의 양을 조절해 볼게요. 제가 안 말랐기 때문에 지금 번지는데 이렇게 해서 놔둬보고요. 이 뒤쪽은 투명과 불투명의 절반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한 색을 만들어서 옐로우가 좀 더 들어가야 되고, 물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하는 건 습관대로 물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워낙에 투명수채랑 물을 좀 저기 휴지로 붓에서 이렇게 쭉쭉 빼주고요. 이렇게 빼주고 살짝 붓에다 묻혀가지고 칠해주면 선명한 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색이. 방금 전에 이쪽하고 다르게 이 번짐의 정도가 덜하죠. 확실히 물감의 농도가 많다 보니까 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이 많은 것을 살짝 찍어서 붓에 이제 묻히면 이렇게 충분히 흥건할 정도로 물이 많이 붓는데요. 이 상태로 해서 마르기 전에 살짝 번져주면은 이렇게 채색이 가능하죠. 좀 의도적으로 약간 강약을 좀 주고 있긴 한데 조금 맞나요? 너무 톡톡톡 찍어서 물감을 좀 더 주고 이렇게 번지게.
색도 이쪽에선 녹색이 많았다 그러면 이쪽은 노랑이 좀 많게끔 약간 조절을 좀 약간 잠깐 사이지만 조절 제가 지금 하면서 재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친구들도 노랑을 좀 더 넣어볼까요? 아직도 안 발랐네요. 여기 이렇게 화이트를 좀 살려가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연녹색 테두리 부분에 들어갈 색인데요. 이 정도 진한 색으로 붓에서 찍었을 때 물감이 이렇게 충분히 묻어나올 정도가 돼야 사실은 충분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뻑뻑하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불투명으로 이렇게 갈필처럼 됩니다. 많이 먹어서 쏙 이렇게 번져나올 정도 되면 되게 진한 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좀 많이 번지죠. 이 정도 되면 정말 진한 색이 선명한 색이 나오죠. 지금 제일 좋은 건 이 마지막에 지은 정도가 선명한 색을 할 때 좋겠죠. 이쪽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명한 색이 한꺼번에 푹 칠해지네요. 여기다 살짝 보일랑말랑 약간만 더 줘봅시다. 상큼한 느낌 내게 조금만 찍어주고. 너무 센가요? 너무 세네요. 붓을 바로 빨고 물을 빼준 다음에 닦아내듯이 살짝 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지금 이제 살짝 흡수가 좀 된 정도인데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충분하게 붓에 물감이 묻게끔 꼭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붓 끝을 이용해서 얇은 부분 살짝만 해주고 오면서 약간의 이런 강약이 의도적으로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굵었다가 얇았다 굵었다 얇았다 이렇게 쭉 그으면서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 너무 맑은가요? 앞부분보다? 어둡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색을 바로 만들어서 너무 원색적이지 않게 어두운 쪽이니까 그린이긴 하되 브라운 컬러를 살짝 섞어주면 갈색을 섞어주면 탁한 그린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색 관계의 색을 섞어주면요 색은 채도가 훅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은 웬만큼 강약은 나온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연한 색부터 진한 색까지 가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방법이면은 대략 되겠고요. 여기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 같은 것들 레몬에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할까 싶긴 한데 원한다면 화이트를 해서 물 섞지 말고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몇 개 해주는 정도 이런 정도 느낌이면은 아마 충분히 밝은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수채화 물감의 화이트는요 마르고 나면은 밑에 색이 살짝 우러나옵니다. 흰색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너무 셀 것 같아도 절대 세지 않다는 거 이렇게 살짝 찍어주는 것도 나름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 좌측에 있는 이런 칵테일에도 원한다면은 화이트를 사용해서 색을 추가로 얹혀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잡아주는 것들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세긴 한데 이런 것도 해놓고 물기를 빼준 다음에 살짝 닦아내면 이렇게 밝은 느낌이 얼룩얼룩 하면서 나오게끔 하는 이런 효과도 될 수가 있죠. 리터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물감의 물의 양만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녹색 잎을 여기다 넣는다고 한 건데 어디 있었죠? 뭐 이런 잎을 여기다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본 김에 지금 마저 해버리겠습니다. 얘들하고 다르게 좀 선명한 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 되게 뻑뻑하네요. 물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똑같은 색이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물을 헹궈주고 연한색 물감을 찍어서 당겨볼까요? 이렇게 번지색이 나오죠. 지금처럼 불투명한 물감을 먼저 칠한 다음에 물이 많게끔 해서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농담을 내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쪽은 물만 가지고 해볼까요? 이렇게 물감만 가지고. 네, 둘이 다르죠. 이쪽은
말 그대로 물감이 묽으면서 양이 많은 상태. 이쪽은 물감 자체가 진한 색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나중에 이거 이제 펜으로 살짝 리터치해서 끝내는 걸로 가면 될 것 같네요. 빠진 부분 마저 채웁시다. 이런 정도의 이제 가벼운 느낌으로 지금 끝냈고요. 여기는 제가 리터치는 안 했는데요. 이 아래 부분, 장식 같은 경우에는 마른 후에 연하네요. 조금 더 진하게. 너무 진하고요. 물기 빼고. 너무 연하네요. 얘 닦아서 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분처럼 약간씩 효과를 내주면 되겠네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변의 형태가 이 유리에 비춰가지고 아른아른 보이는 형태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똑같지 않더라도 이만큼 될 것 같네요. 자, 회색이 나온 김에 제가 그림자 하는 방법, 회색을 사용한 그림자 아주 유용하죠. 이렇게 회색은 의외로 굉장히 수용력이 좋습니다. 다른 색을 잘 받아주기 때문에 회색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해주게 되면 웬만한 색하고 서로 관계가 서로 부담이 안 가는 관계라고 되네. 부담이 안 가는 만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색이어도 회색을 갖다 써주게 되면 이 색과의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잘 부드럽게 매칭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제가 식빵을 하나 살짝 그려볼 거라서 이 정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분명히 한번 칠한 다음에 농담을 내기 위해서, 색의 진하고 연하고 차이를 내기 위해서 바르기 전에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계속 찍으면서 더 얹혀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농담이 나오게끔 앞쪽이 좀 더 진하고 뒤가 흐려지게끔 하는 것들을 물로서 지금 조절한 겁니다. 여기 뒷부분 더 풀기 위해서는 닦아내고, 물기를 닦아내고 뒤를 물만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도 풀릴 수가 있죠. 의외로 마른 다음에 경계가 나오니까요, 끝까지 계속 펼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펴지면서 상당히 선명한 그림자가 됐죠. 이 정도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줬던 이 칵테일로 해서 그라데이션 나오면서 또 강약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약간만 제가 리터치를 할게요. 뭔가 좀 거칠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물감을 충분히 많이 해서 다시 칠해주게 되면요, 굉장히 깨끗하게 터치가 됩니다. 이렇게 거칠었던 친구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수채화의 매력이죠. 수채화는 리터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주의할 거는 대충 제가 칠하는 것 같지만요, 이 붓끝을 이용해서 경계를 항상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경계를 의도적으로 경계를 풀어서 이렇게 퍼쳐준다 할지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아직 덜 마른 상태에다 제가 물을 번지니까 쭉 번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감각적으로 채색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 색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표현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물을 활용해서 칠해 놓고 마르기 전에 물을 살짝 발라준다랄지, 그러면은 아주 깔끔한 경계 처리가 아닌 살짝 번지 듯한 이런 느낌도 낼 수가 있다는 거. 마른 위에다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을 한번 살짝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물 상당히 지금 많이 칠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감을 살짝 칠해주게 되면은 번지죠. 그 다음에 물기를 빼고 번져선 양을 조절하는 거죠. 닦아 넣으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번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 이렇게 해주면은 잘못 칠한 게 아닌 의도적으로 번지게끔 했다는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딱하고 단순한 느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대로 약간씩 이렇게 펼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거. 특히 이 펜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편하게 낼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칵테일을 이용한 물의 농담 차이, 그 다음에 물의 색감의 연결성, 번지는 느낌 같은 것들, 그리고 그냥 막 지나간 것 같지만 농도가 다른 진한 물감과 연한 물감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바탕색을 칠할 때 주의할 점은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에 방해를 하지 않는 정도에서 칠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물감이 마르기 전에 진한 물감으로 해서 붓 끝에 선명함을 활용한 그림자 처리를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요. 마른 위에다가 리터치 했을 때 붓자국이 이런 농담 차이가 나는 것들 있죠. 중요한 건 연한 색을 다시 한번 칠하는 게 아니라 연한 색을 칠하고 그 위에는 이보다는 진한 색으로 해서 지금 경계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한 색이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색을 들어간 것과 펜 작업을 하지 않고 물감만 들어가는 것들 갖다 지금 둘이 비교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색으로 지금 칠하긴 했지만 이게 채 마르기 전에 더 진한 색을 칠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화이트를 불투명으로 써가지고 마른 물감에다 칠했을 때 이 화이트가 밝게끔 나오는 그런 효과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 이런 농담을 가지면서 쭉 펴지는 거. 아까는 붓자국이 좀 났지만 지금 굉장히 골고루 펴진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마르고 나면 이렇게 완전히 플랫하게 납작하게 마른 그러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